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1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화입니다. 교실 안에 야크라는 포스터 보셨을 수도 있어요. 2020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 보기 드문 영화죠. 왜냐면 부탄 영화고요. 한 10,000명 정도 관객을 동원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뭐 크게 흥행할 만한 그런 나라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는 사실 실적이 꽤 생각보다 좋습니다. 부탄 영화, 소박한 부탄 영화인데, 자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거는 올해 드라이브 마이카가 수상했는데요. 올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국제 영화상 부분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되게 부탄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인구가 78만, 8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 164위고요. 작은 나라죠. 작은 국가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탄이에요. 여기 제가 부탄을 가봤습니다. 물론 관광이지만, 그냥 관광으로 한번 가본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부탄을 가려면, 여담 삼아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부탄 가려면, 한국에서 직항이 일단 없어요. 그럼 보통 지금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아직 하늘길이 열려야지 가는 얘기입니다만, 보통은 네팔의 카트만두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태국에,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태국의 방콕의 국제공항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 쪽, 방콕 쪽을 통해서 들어갔었죠. 부탄이 이제 행복지수가 높다 그러는데, 사실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거는 부탄 본인들 국가에서 제대로 그냥 만든 그런 규정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탄은 약 81만 정도의 도시고요, 국가고요. 보시고 있는 것처럼, 지도를 보시고 있는 것처럼 주변국 중에서 제일 큰 나라 인도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있죠. 지금은 원래 부탄은 이 티베트랑 보시면 지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라마교의 한 종파에 속하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티베트를 약간 형님 모시듯 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거 자세한 또 내막이 복잡한데요. 그것까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설명드릴 건 없고,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거치게 되면서 독립국가로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도로 병합된 지역들도 있어요.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오래된 미래 라다크라든가 이런 지역은 이제 인도로 병합이 된 거고요. 부탄은 친인도 국가이긴 합니다만 인도로 엄연한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고요. 완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가 아무데도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 원래 교실 속의 야크는 이게 원래 제목이 루나나예요. 루나나고 야크 인 더 클래스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목이죠. 루나라고 하는 지역은 또 부탄에서도 완전히 깡통입니다. 부탄의 수도이 팀부인데요. 팀부는 바로 이제 유일하게 부탄으로 들어가는 국제공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제공항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로 들어가고요. 팀부든가 파로 국제공항이 여기 있어요. 파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부가 이제 수도입니다. 가장 큰 도시. 팀부 수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팀부. 가옥이 보통 이렇게 됐어요. 산악국가니까요. 여기도 가보긴 했네요. 제가 짧게 갔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 부탄의 왕궁 겸 해가지고 그 관청 겸 해서 있을 거고요. 자꾸 카톡이 오는군요. 자, 그럴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팀부에서도 지금 루나나로 가려면 리더나 이 북쪽에 있거든요. 이 북쪽 산악 지방에 있어서 거의 여기가 팀부가 한 2,200m 정도 될 거고, 루나나는 한 4,000m가 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일단 외곽이고요. 영화에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 그래서 영화에서 루트를 보면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가사로 들어갔다가 외곽이죠. 가사로 갔다가 팀부에서 가사로 갔다가
가사로 갔다가 다시 여기 루나나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일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걸어서 루나라고 하는 지역이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렇지 않을까. 루나라는 지역이 그렇고요. 완전 깡총이죠. 그래 루나나 빌리지 이렇게 눌러보면 뭐 이렇게 보고 영화 속에서 익숙한 장면들도 좀 있어요. 완전히 근데 이런 동네니까요. 완전 절경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인구가 그 영화의 설명에 의하면 한 50명쯤 있는 걸로 나오네요. 일종의 뭐 그런 동네고요. 설산이 보이죠? 설산이 바로 있는. 원래 뭐 영화 설명에 의하면 또 설산이었던 지역인데 온난화 때문인지 지금은 이제 설산 많이 눈이 없어졌다고 흰 곳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로 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약간 전적인 플롯은 생각보다 이 영화는 아주 대중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스토리 라인이 뚜렷하게 잡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을 이게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아주 멋지지 않았는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스틸컷에는 별로 모습을 안 보여주는군요. 원래 주인공이 한 명인데 이 지금 뒤에 보시는 되게 평범하게 생긴 양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포스터 미국산 포스터 어디냐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트레일러의 이 인물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여기 포스터에도 보시면 포토에도 보시면 이 양반이죠. 되게 젊은 양반이고요. 일본판 포스터 저 IMDb에 나오는 거고요. 그림은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걸어가는데 뭐 예술인 그림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는 그러니까 그 부탄에서 교사예요. 부탄 그 수도였던 팀부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이 5년의 계약 기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면 5년을 의무적으로 교사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부탄이 작은 나라니까 교육부 장관한테 호출이 돼서 불러갑니다. 되게 문제 교사인 거죠. 너무 열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놓고 가라 어디로 여기 아무도 안 갈라 그러는 동네 이제 저기 이쪽에 그 루나나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 친구 이제 원래 꿈이 이 주인공은 꿈이 저기 가는 거거든요. 그 호주로 이민 가는 건가 봐요. 근데 은근히 이 영화가 생각보다는 그 부탄 현실의 문제 고민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무상교육에 무상의료를 가난한 나라인데 그걸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또 유학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국민소득 수준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리고 산간 국가라서 소득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나라 지역 자체가 뭐가 특별하게 자원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나라가 돈을 벌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약간 제가 관광 갔다고 얘기했었지만 관광의 경우도 그 인원수를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비쌉니다. 사실 투어의 수준에 비해서 되게 비싼데 그 제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저 티벳도 가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런 데를 좋아해서 쫓아갔었던 거죠. 티벳도 가봤는데 티벳은 이제 중국의 땅이잖아요. 중국의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그런 구걸 비슷한 거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 뭐라고 할까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 유행한 간지 꽤 됐는데 몇 년 전에 그때 유행한 게 이제 티벳 사람들도 자동차 모는 거, 그 중국 차들, 중국 자체 생산 차들 그런 걸 모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동네는 뭐 그런 것들보다 좀 자존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 의료, 무상 교육도 있고 뭐 일종의 약간 그 외부인들을 좀 통제를 하면서 받아가지고 있고 행복도라고 하는 자기 수치를 좀 만들고 그래서 이 불교 국가로서의 정체성, 정통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하는 그런 자기들 스스로의 세계관에 대한 좀 자존심, 그럼 철학적인 부분들 좀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약간 부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 여기도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부장적인 면들도 좀 있고 그렇다고 뭐 심각한 그 저기 뭐야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여성 권리 뭐 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그 내면까지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 사는 데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철학적 면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루나 그 영화의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일단은 아까 이 날라리 선생님이죠. 이게 스틸 사진 속에 별로 안 나오네요. 여기 이제 멀리서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전반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팀부 수도에서 땡볕을 놀면서 빨리 호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이제 호주에 이민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1년 계약 기간 남았고 그랬는데 굳이 이제 발령은 어쩔 수 없이 그 이 루나 나라를 가라고 권고를 받으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골 마을에서는 역시 또 선생님이 오시는 걸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있고 시골에 그 일종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약간 이상적인 공동체에 가까운 모습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갑니다. 가는데 이제 말한 것처럼 6일 동안 가는 거죠. 6일 동안 걸어서 이 공간 루나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원작 제목이 루나나예요. 가다가 이제 이런 길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억지로 가는 거였고 처음에 주인공은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뭐 큰 감흥 없어요. 약간의 변화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첫 장면에서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야크의 노래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요 테마를 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산간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노래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양식이고 이 노래는 이 영화의 주요 테마이고 약간 이 영화의 관객들과의 호흡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크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그리고 이 펼쳐지는 환경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사실 이게 가보면 황량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거대한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가가지고 뭐 별 생각 없이 억지로 간 거죠. 간 다음에 도저히 이제 못 있을 것 같지. 뭐 모든 게 시설도 낙후됐고 부탄이 부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도에서 뭐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이 친구가 그 저기를 가져가요. 얘는 구형 아이팟에다가 헤드폰을 끼고 뭐 그냥 주차장 걸어서 다니다가 전기도 안 좋은 동네거든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도 이제 불만도 많은 거죠. 자기 음악 듣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듣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소리에 귀를 막고서 헤드폰을 끼고 걸어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귀를 열고서 막 비 맞으면서 막 신발 젖어가면서 자연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도착을 해요. 루나나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약간 좀 재밌게 잘 꾸몄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아주 이 이야기가 뭐 거대한 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사소한 얘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풍경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이 장면에서 정말 막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순수한 배움을 갈구하는 아이의 모습이 이 아이가 또 너무 이쁘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교실 속의 야크의 정말 이 반장이거든요. 이 반장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깨우러 와가지고 저런 표정을 짓는데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눈시울이 저절로 붉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칠판도 없는 그런 교실이고 정말 열악하게 짝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 교실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배움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 예상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이 대자연의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 김봉두랑도 테마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그 별 생각 없었던 이 주인공이 마음에 이제 그 벽을 열고 그다음에 교육의 가치 뭐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이 부탄 정부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런 대사가 이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미래를 어루만지는 직업이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저런 식의 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쪽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이 지금 신기라는 이 유일하게 이 클래스에 있는 이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거든요. 전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미래를 어루만진 직업이니까요. 이런 말을 영어에 반복해서 2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그런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얘기들이지만, 그런 말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이 펜잡이라는 친구가 이 되게 해맑은 펜잡이죠. 그 실제 이름도 펜잡이더라고요. 아마 뭐 현지인 캐스팅이라든가 뭐 캐스팅 과정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영화 부탄 영화니만큼 주연 배우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필모그래피 거의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소녀가 역시 또 저기 뭐야, 부모에게 문조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되게 해맑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고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또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되게 진짜 집중하고 선생님한테 감동받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아이들과의 교감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화되고 도구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배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잊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국에서 똑같이 이런 적용을 한다, 강원대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이미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아이들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죠. 하지만 그 교육 자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사실 풍경이 더 감동스럽다는 생각을 별로 안 들었어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정말 친절함,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려심,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잊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부탄에서도 도시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그런 공동체의 모습, 그러니까 물론 되게 이상적인 모습만 영화에서는 또 보여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이제 약간 이 마을에 흐트러진 사람은 아까 말했던 팸자매 반장의 아버지, 술 취해서 맨날 정신 못 차리는 아버지, 술과 도박에 빠져 있다고 얘기로만 언급되고 이제 잠깐 등장하는데 거의 만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제외하면 뭐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학교 교육에 협조적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그 아기 같은, 어떻게 보면 아이 같은 말들을 하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항상 되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시키는 거는 그 사람에게 대한 훈계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 교실 속의 야크라는, 교실 안의 야크라고 하는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야크라는 말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약간 이제 당연히 부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마교, 대승불교의 라마교에 해당하는 국가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결국은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교사가 와서 결국은 이제 너무 열악한 세상이니까 아이들을 그냥 기본적인 활동들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 노래도 불러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 하나하나에 되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런 감동받는 모습 때문에 이 교사는 워낙 산간 마을이고 깊숙한 마을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무는 기간은 겨울방학, 겨울이 닥쳐오기 전인 거예요.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빠져나간 거죠. 우겐 도르지죠. 이 사람의 이름이. 유겐 도르지인데, 이 유겐이 올 때까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칠판도 원래 없었던 그 순간에 지금 요 칠판을 깔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어차피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정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다는 교사 생활을 이 마을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떠날지 안 떠날지는 뭐 영화를 끝까지 보셔야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어쨌든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실 안의 야크는 이 후반부 작업은 사실 대만에서 대부분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 영화의 크레디트, 엔디 크레디트를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촬영도 생각보다 옛날에 뭐 더 컵이라든가 부탄 영화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 뭐 나그네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영화도 있었고, 그 영화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촬영도 세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반 작업들이라든가 뭐 음악 작업, 음향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대부분 대만에서 후반 작업을 했고, 그 연기들도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아마추어 배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생각보다 뭐 당연히 좀 메시지적으로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또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되게 볼만한 영화고,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런 잊어버렸던 그런 감정들, 그런 좀 인간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모습들 같은 게 느껴지는 영화라서 매우 감동 깊게 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힐링 무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힐링 무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영화의 리듬은 당연히 느릿한 면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 자체가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 풍경 자체도 워낙 뭐 아름다우니까요. 이런 면에서 되게 인상적인 영화였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마 뒤늦게라도 발견이 돼서 한 번은 아카데미상 국제영화상 후보에, 이 영화 제작 연도가 2019년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후보에선 떨어졌다가 다시 올해는 후보에 올랐습니다. 뭐 수상은 뭐 당연히 일본 영화가 수상을 했습니다만, 드라이브 마이 카가 수상했죠. 하지만 이 영화가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부탄에서도 큰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번 꼭 시간 내서 이 영화를 한번 챙겨보시기를 권합니다. 보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실 안의 야크. 네. 네이버 검색하셔서 교실 안의 야크를 찾으시면 현재 시리즈 온 네이버에서 다운받는 거, 대여는 1,000원이고요. 소장은 좀 비쌉니다. 5,000원 넘고요. 웨이브에서 또 혹시 바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마음이 보는 분에 따라서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 안의 야크 안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소장용을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자, 추천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